국제복지국가 심상정.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기 강릉 거쳐서 이 춘천에 왔습니다. 제 나이 때 되는 사람들은 이 춘천에 참 리즈 시절의 추억이 많습니다. 저 남일섬, 강촌, 충천에 이르기까지 우리 청춘의 낭만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긴 그런 동네라서 저도 오래간만에 가슴 차오르는 그런 마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심상정 환영해 주시는 거죠? 네. 대통령 선거가 우리 국민들께 희망과 기대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전국의 유세를 다녀보니까 기대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크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외신에서조차 추문과 욕설로 점철된 최악의 선거라고 하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를 역대 비호감 선거로 만든 양당 후보는 완전히 진영으로 갈라져서 스크럼을 짜고 상대방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표몰이를 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네. 부담되죠? 네. 저쪽 사람 되면 망한다니까 부담되고, 또 이쪽 사람 되면 망한다니까 부담되죠? 네. 심상정 제일 준비된 후보인데 곁을 주실 여력이 없으시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양당이 권력을 번갈아 잡아왔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이후에 양당이 정권 교대를 여러 차례 했지만 대한민국 망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개입해서 바로 잡았죠? 그런 압박에, 그런 협박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양당 후보 두 분 중에 어떤 한 분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뭐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대한민국 그대로 갑니다. 게다가 도덕성도 그렇고 자질도 그렇고 정당성이 부족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오히려 더 진흙판 선거판을 4년 내내, 5년 내내 더 진흙탕 정치를 보게 되실 거예요. 이거 제가 무리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지금 양당 후보와 그 가족들의 여러 비리 의혹들이 검증도 안 되고 사법적 검증도 거부하고 서로 그냥 삿대질 싸움하면서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저는 격렬한 대결 정치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한 대한민국인데 국민의 삶은 더 나빠지고 대한민국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퇴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결단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정부 만들겠다, 결선투표제 하고 소수자들, 우리 사회 수많은 시민들 대변하는 정당도 권력 잡을 수 있게 하겠다, 정의당, 이제는 정의당이 앞으로도 권력 잡게 하고 통합정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다 통합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진즉에 그랬어야 되거든요. 주류가 비주류 되고 비주류가 주류 되고 변방이 중심되고 중심이 변방되는 이런 순환이 가능한 게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35년 동안 양당 아니면 그 어떤 세력도 정권 잡을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양당 독재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덜 나쁜 대통령 뽑아달라,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요. 저는 진짜 다당제 연합정치 하려면은 국민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민주당이 결정할 거 아니고 국민의힘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표는 없습니다, 여러분. 투표가 민주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당 후보에게 몰표 주면은
양당 독점이 더 강화되지 다당제가 되고 연합정치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죠? 네. 기득권이 아닌 다른 정당,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줘야 다당제가 되고 연립정부가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선거는 물론 대통령을 누군가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제시하는 게, 그것을 국민이 투표로 밝혀주는 게 그게 대통령 선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이 10% 받는 거 하고 심상정이 20% 받는 거 하고 당선되는 거 하고 대한민국 미래 확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4명 후보 중에 우리 춘천도 강원도도 직장 생활하는 절반이 비정규직이에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발언하는 후보 있습니까? 저 심상정 말고 있습니까, 여러분? 44% 세입자들, 또 50만원 70만원씩 내야 되는 청년들 주거불안, 이런 거 대변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성들이 공격받고 성별로 갈라치기해서 가뜩이나 힘든 청년들을 그렇게 혐오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기반해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강력하게 이 성차별, 이 혐오를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서, 그 기득권에 대해서 맞서는, 그래서 성평등 사회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저 심상정 말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상정한테 주시는 그 한 표가 생표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역동적인 한 표가 바로 심상정에게 주는 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비록 양당 체제 때문에 정의당 의석수는 작지만 저희 목소리는 정당하고 정의롭고 그래서 셉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 있는 포스코가 본사를 지주회사가 서울로 옮기려고 했는데 제가 토론에서 한마디 했잖아요. 네. 다시 포항에 본사를 두기로 했대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춘천도 10년 전에 청춘열차 개통할 때만 하더라도 이 춘천이 수도권 도시 일부가 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거꾸로 아니었습니까? 춘천에서 서울 가는 사람이 더 많아졌잖아요.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도 절반으로 반토막 났어요. 지금 지난 5년 동안 제가 지역에, 지난번에도 제가 대통령 선거 나왔는데 지역에 내려가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전 지역이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소멸위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요. 부산 같은 데만 하더라도 하루에, 아니 1년에 15,000명씩 청년들이 빠져나가요. 청년들이 기회가 없으니까 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겁니다. 왜 제가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가 생표인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작년에 유엔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선진국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춘천 시민들도 선진국 시민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부자인데 대다수 시민들이 불행하단 말이에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도대체 후보들에게 무엇을 물어야 되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10%는 연봉 1억 8천이에요. 하위 50%는 연봉 1년에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벌어서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이렇게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예요. 과거에는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가장 높은 나라,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을 제껴버렸어요. 부동산 불평등도는 어떠냐? 농지개혁 이후에 최고 수준이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선진국이 됐는데 불평등은 선진국 중에 최고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여기 어르신도 계신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살기 위해서 성장으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외형적 성장은 10위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미래를 빼앗기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도시는 지금 소멸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입을 거 못 입고 또 먹을 거 못 먹고 지난 70년 성장 외치는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많은 것을 유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시간이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을 만들었으면 이제는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능한 경제 대통령 한다고 하는데 또 혁신적인 역동성장한다고 윤 후보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이분들은 뭐 하려고 하는지? 부자 감세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하겠다는 거예요. 또 부동산 공급 폭탄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피 5천 가상자산 부양해서 이제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에? 다 적자 생존하라는 거예요. 각자 도생하라고 부추기는 게 저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서 재난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혹하다 그러면서 모든 정치인이 절대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2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국가가 보살피지 않는 가운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들 그리고 노인들 장애인들 우리 사회 정말 절대 다수의 시민들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는 코로나도 극복해야 되고 기후위기도 극복해야 되고 극단적인 불평등도 해결하려면 나라가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고통 분담을 해야 돼요. 미국의 루즈벨트가 뉴딜로 공황을 극복했듯이 대한민국도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저는 부유층에게 또 우리 사회의 기득권에게 좀 더 많은 고통 분담을 요구해서 이 불평등 해결하고 코로나 피해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 세금 폭탄이라고 깎아준다고 해요. 종합부동산세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종합부동산세 내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종합부동산세 내는 분들 95만 명이에요. 2%예요. 2%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데 지금 양당 후보가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자들에게 세금 똑바로 걷어서 집 없는 44% 서민들 주거 걱정 없는 사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금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거품을 부추겨서 투자하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바쁘시면 가셔요. 우리 어머님이 계속 열심히 박수 쳐주셔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품이 내려앉는 시기예요. 그렇죠?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고 돈줄도 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기냐? 위기를 관리해야 될 시기예요. 지금 코스피 5천 이야기하고 가상자산 그렇게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부양해서 여기에 투자해서 돈 벌어라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가상자산 시장을 부양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4년 동안 이 자산시장에서 먹튀 자본만 4조예요. 작년 1년 동안 유사수신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것만 해도 1조예요 1조. 아니 2조입니다 2조. 이렇게 투기성이 높은 시장이거든요. 여기에 빚내서 투자해라. 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시켜줄 테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위험을 경고하고 진짜 파산하지 않도록
빚내서 돈 꼬라박지 않도록 경고하고, 오히려 정말 이 더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땀을 배신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게 지금 중요해요. 지금은 성장기가 아니고 전환기예요. 이런 전환기를 한편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잘 관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전환의 그런 경제를 이끌어야 될 그런 시기에 지금 부추겨서 거품 경제로